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주말판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십니까? 일어날 때도 있고 뭐 5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이게 언제 자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제가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졸려가지고 일찍 9시 정도에 자는 것 같아요. 9시에 자서 3시, 4시에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아니 뭐 우리 아파트에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아이고. 대피하고 난리였는데 오작동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3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염 이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어떤 거 체크합니까? 일단 이제 미국 증시 좀 보고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그때 끝날 때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대충 지금 어떤 흐름이구나 분위기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제가 일할 그 방송 나갈 것들 있잖아요. 자료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찾아가지고 보고서도 챙겨보고 챙겨보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못다한 일들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이사님 참 평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보따리 같이 풀어보겠는데요. 역시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하고 토론 시작하시죠.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빼고는 굉장히 안 좋았던 흐름이고 주 초반은 2,600을 돌파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그게 사실 좀 끝이었죠. 그리고 계속 좀 흘러내리면서 2,550도 깨고 좀 이제 2,500 초반까지 막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주 초반에 좀 좋은 뉴스들도 나왔어요.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드디어 흑자잖아요. 6월달 말씀이죠. 그리고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좀 둔화됐고 그래서 이게 좀 좋은 또 국내 소비자 물가도 2%대였죠. 그 둔화가 되면서 뭔가 좀 리스크 완화되면서 출발이 좋았는데 다만 이제 주중에 좀 분위기들이 좀 안 좋았던 게 중국 히토류 수출 규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뭐 갈륨하고 게르마늄 말씀이죠. 이 부분들이 어쨌든 투자 심리엔 또 조금 안 좋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거기다 반도체가 좀 약간 약했던 게 챗 GPT 사용자 수가 뭐 감소했다 월간 사용 이것도 좀 약간의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중국 홍콩 증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중국 은행주인가요? 금융주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또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그 목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에 좀 부담이 됐죠. 그날 오전에 오르다가 우리도 급락했죠. 맞습니다. 거기다 뭐 또 그런 뭐 일단 뭐 루머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당시에 목요일 날 또 코스닥이 급락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새마을금고 요새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갖고 있는 주식 정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도 좀 있었어요. 그런 악재들도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어쨌든 증시가 많이 좀 흔들렸다. 거기에 또 GS건설의 좀 약간 부실 시공 이 우려가 건설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좀 내수주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답답했던 좀 한 주였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에코프로나 금양 같은 그 리튬 관련주들이 유독 좀 급등세를 좀 보여줬고 자동차는 좀 선전했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도 좀 목요일날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약간의 좀 반전을 보여줬는데 다만 반도체가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증시는 어쨌든 좀 부진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관계가 좀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 앞두고 중국이 이제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 통제한다 이야기 나왔고 또 미국에서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대중국 수출을 좀 뭐 제한하는 걸 검토한다 이래 가지고 약간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 반응은 뭐 지켜보자 약간 이렇게 말하자면 호재가 지금 약간 중립 내지 뭐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까지 왔는데 어떨까요? 좀 잘 될까요? 양국 관계?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규제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도체를 계속 못하게 좀 만들고 있고 거기다 중국은 그 반도체를 또 만들 수 있는 이제 히토류를 또 갖고 있으니까 그걸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양국 간의 좀 줄다리기 속에서 지금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좀 방중도 했고 저번에 블링컨 국무장관도 근데 결국엔 이 양국 간의 갈등이 그냥 단지 만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갈등은 좀 계속 이어지겠지만 좀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좀 강대강 대치 국면이었는데
이게 만나는 것 자체는 일단 좀 약간 누그러뜨리자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너무 긴장 관계가 심하니까. 그래서 흔히 뭐 디커플링이 아니고 이제 디리스킹이다 이런 것처럼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좀 액션으로 우리 좀 보여주자. 뭐 그게 뭐 약간 쇼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면 어쨌든 이게 글로벌 뭐 경제에 이렇게 좋을 리는 없고 또 사실 지금 중국도 굉장히 좀 경기가 생각보다 네. 좋지가 않잖아요. 미국도 약간 부담이 있죠. 네, 미국도 또 내년에 대선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근본 틀은 바뀐 건 없다고 봐요. 근데 그 안에서 좀 속도 조절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나는 것 자체는 저는 일단은 호재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그게 호재로서 반영을 하려면 서로 간에 이게 좀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만나는 과정에서도 갑자기 막 또 간림 수출 규제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기에 실망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좀 안 좋은 게 뭐 사실 갈륨 게르마늄 이게 당장 영향은 없어요. 사실 갈륨 같은 경우도 연구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네. 실제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또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이게 심리에 안 좋은 거죠. 불편한 거죠. 네, 불편하고. 예. 그래서 그날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급락했거든요. 그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네, 떨어졌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게 어쨌든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불편한데, 그러니까 결국 가장 좋은 거는 서로 말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만 나와도 예. 좋은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게 좀 안 보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된 이후에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사실 내용 보면은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고 새로운 게 없는데 시장 반응이 왜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좀 반도체 기업들 뭐 이런 중국 이슈 요걸로 저는 좀 같이 겹쳐져서 근데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겹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 그냥 회의록 때문에만 빠졌다고 보진 않고요.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도 별다른 뭐 새로운 우리가 뭐 깜짝 놀랄 만한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7월에 지금 0.25%포인트 올린다고 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는 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한 거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뭐냐면 그 통화 긴축 효과가 이게 많은 연준위원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는 위험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예. 이 얘기 뭐냐면 무작정 그냥 금리만 올리진 않겠다는 또 얘기거든요. 이거 좀 좋은 내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조건 우리는 그냥 물가 잡으려고 계속 올리겠다. 근데 지금 물가가 높은데 경기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면 어딘가가 부러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긴축 효과 생겨서. 지금 뭐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미국이나 선진국 다 마찬가지로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날 조짐이 나오면 언제든지 멈출 준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올린다가 아니라 경제 상황도 계속 체크하겠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번에 좀 들어가 있었고, 다만 이제 연준에서 강조하는 건 지금의 고금리를 계속 좀 끌고 가겠다. 아직 물가가 안 잡혔으니까 요걸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올리겠다 사실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보다는 고금리를 유지해서 어쨌든 물가를 계속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겠다. 이게 좀 핵심이 아닌가.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 네, 예.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또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는 좀 쉽지 않은 지금 현재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보면 좀 최근에 유상증자 이게 있어가지고 또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뭐 필요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주로 보면 유상증자 해가지고 기업들 빚 갚는 데 쓰다 보니까 이게 별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꼭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거는 뭐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요? 사실 증자는 뭐 합법적인 거라 사실 뭐 당장 그거를 뭐 이렇게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업의 합법적인 자금 조달 창구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리든가 내가 채권 발행하든가 시장에서 조달하는 거죠. 이 세 번째 방식인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주주를 설득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주주가 한 1,000억 원을 이제 유증을 해서 줘요. 줬을 때 그 1,000억 원을 가지고 이 A란 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의 만약 가치를 창출한다. 돈을. 그럼 그 유상자는 좋은 유상자, 그러니까 좋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유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워낙 안 좋게 보시니까 근데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주주들이. 네. 그러면 인정을 해요.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정을 하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 내가 준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나한테 가치를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더 키워서 이게 1,000억짜리 2,000억으로 키워주면 주주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자긴 어쨌든 한 번 더 싸게 사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동의를 해줘요. 불편하지 않은데 이번에 뭐 CJ나 CJ CGV나 SK 이노베이션 유증은 목적 자체가 물론 일부 투자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특히 CGV가 좀 욕을 많이 먹는 게 어마어마한 그 차입금 있죠. 요거 갚는데 다 들어가요. 빚 갚는데 쓴 빚 거죠. 갚는데. 근데 빚을 갚는데 왜 주주가 갚냐. 그러니까요. 니들이 잘못했는 약간 이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분들이 화가 많이 나신 거죠. 많이 주가도 떨어졌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안 좋았던 게 그럼 대주주가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CJ는 현물 출자래요 또. 자기 그 올리브 네트워크인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안 들여요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주식 주고.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은 두 번의 이제 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악재가 아니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그 돈을 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주주들한테 좋은데 지금 CGV 사례처럼 이렇게 되면 대주주도 참여율이 낮은 것 같고 자기 돈 많이 안 들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 소액주주만 희생하라는 거냐 빚 갚는데 이런 유상자는 가장 안 좋은 유상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업 스스로가 이런 걸 좀 알고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좀 소액주주 가치가 이게 좀 무시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번 사건은 좀 충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2분기 이제 실적도 관심들이 컸는데 뭐 6천억 흑자였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장 예상보다 오히려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뭐 적자 이야기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막상 주가는 또 별로 좋지가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빠져버리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왔고, 뭐 징크스라면 징크스인데 항상 삼성전자는 어닝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항상 좀 그날 빠진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걸 좀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좀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좀 이제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주식을 정리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실망보다 일단 좀 약간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같은 날 미국 증시가 좀 새벽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또 미국이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니까 더 긴축 세게 하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사실 반도체한테는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자꾸 금리 더 올린다는 거, 유동성을 좀 줄이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겹쳤고, 미국의 반도체도 좀 부진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게 좀 깜깜일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하는 날 IR을 바로 하거든요. 소통을 해요. 우리 이런 실적 냈고 가이던스 딱 내죠. 근데 삼성전자는 일단 숫자만 내요. 잠정 실적 내고 언제 하느냐면 IR을 27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백 상태예요 좀. 근데 뭔가 정보는 알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지난번에는 우리 감산하겠다고 적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내용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아서 나온 건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덩그러니 숫자.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잘 나온 건지 좀 예상보다. 근데 그 파악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정보가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좀 올라왔고, 아직 중국 수요는 좀 돌지 못한 것 같고, HBM 기대감은 한번 반영은 됐고, 거기다 미국 긴축 아직은 안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단 좀 주가는 좀 당일날은 좀 빠졌는데, 다만 이게 당일날 빠지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주 초반에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또 아마 탐방을 가시거나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 아마 보고서들 써줄 거예요. 그렇겠죠. 정확한 내용들을. 근데 지금은 추측밖에 없어서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6월부터 계속 팔아왔는데 어떻게 지금 분위기로 보면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여전합니까? 6월부터 계속 파는 건지 맞는 것 같고, 지금도 좀 꾸준하게 좀 팔고 있는데, 다만 이제 7월 달 들어와서는 이제 첫째 주는 좀 약간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 1.3조 원 순매도로 좀 전환이 됐다가 7월에는 한 3천억 정도 좀 사다가, 다만 또 이제 금요일 날 이 삼성전자 이제 실적 보고 좀 매도가 있어서,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 정도 샀다고 해서 이것도 계속 다시 사나? 이렇게 보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기조적으로는 확실히 6월부터는 좀 매도 기조로 좀 전환은 됐고, 다만 이제 7월에 좀 매수했던 기업들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항상 삼성전자가 샀거든요. 예. 하이닉스. 근데 7월 첫째 주에 제일 많이 산 게 에코프로입니다. 아. 3,300.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여러 군데예요. 그 좀 두 가지인데 커버링. MSCI 편입 앞두고 8월에 가능성이 높아요. 예. 미리 산다. 이 의견이 하나 있고 하나는 외국인도 공매도 하다가 지금 손절친다. 예. 약간 이 두 가지. 근데 둘 다 수급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사실 에코프로 많이 팔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지금 사는 거 봐서는 그게 증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를 좀 많이 쳤던 거 아닌가. 예.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관도 공매도 하지만 공매도의 대부분은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항상 보면 100%면 거의 공매도 한 80%가 외국인이거든요. 기관이 한 10%, 10에서 15%, 나머지 한 5%가 개인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요, 그날 그 급등한 날 있죠, 에코프로 갑자기. 예, 예. 그날 제가 수급 봤거든요. 외국인이 샀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의 공매도 손절보다 확실히 외국인이 공매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른바 숏 커버링 지나서 숏 스퀴즈 현상이다 이렇게 네, 봐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그때 특별히 호재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뭐 수주를 따니까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막 20% 올랐거든요. 네. 근데 20% 오르면 그에 합당한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요 수급을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추정했을 땐 공매도 숏 스퀴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다급해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도 놀란 게 7월에 갑자기 이렇게 매수 들어온 거 보고 예. 원래 안 사던 쪽인데 네. 그래서 이거 좀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 많이 오른 업종 한번 챙겨봐 주시죠.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 이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가장 그래도 돋보였던 그냥 섹터는 히토류 관련주였거든요. 사실. 예. 근데 아시지만 미중 그 갈등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앨런 재무장관 방중 결과에 따라서 또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 투자하실 때 그 점은 좀 주의하시고 다음 주까지 좀 상승 이어질 만한 건 저는 그 이번 주에 조선주 좀 돋보였거든요. 조선주, 조선기자재. 그래서 요새 수주도 잘 되고 있고 해서 이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이 해양 플랜트까지 수주했거든요. 그동안 해양 플랜트 이제 바다에서 원유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호주에 뭐 수주했다는 이야기 있대요. 거의 그런 거 수주한 적이 없잖아요. 예. 옛날에 한번 고생을 워낙 해가지고. 근데 그걸 수주를 따냈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해양 플랜트까지 모멘텀이 좀 붙고 있어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부품 섹터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요일 날 좀 흔들렸지만 이 기세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증산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품사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좀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선하고 조선기자재, 자동차에선 좀 이렇게 부품 회사들 이쪽이 좀 다음 주도 연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 됐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번 주 이제 보고서는 한국투자증권의 김정환 심규호 연구원이 쓰신 자료고 한국인이 꼭 읽어야 할 리튬 백서라고 합니다. 리튬이 왜 중요한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양극재도 가장 핵심이고. 근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내재화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그 내재화를 지금 가장 잘하는 업체가 포스코랑 에코프로 이 두 개 기업이 그걸 좀 가장 잘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에 염호도 있고 호주의 필바라라 이제 거기 광산에서 광석을 받아서 이제 리튬을 아마 이제
빠르면 올해 아마 10월부터 아마 생산하는 걸로 그 호주 쪽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이제 수직 계열화를 좀 가장 좀 잘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염호나 강산은 없잖아요. 대신에 그 산업용 탄산 리튬이라고 있거든요. 탄산 리튬을 받아다가 굉장히 이게 좀 영업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싸게 구매를 한대요. 싸게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겁니다. 탄산 리튬은 주로 저기 LFP 배터리에 들어가고, 수산화 리튬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그 하이니켈, 네. 그 양극재 배터리 있죠. 거기에 주로 들어가니까 우리 한국은 사실 수산화 리튬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탄산 리튬은 LFP, 예, 수산화 LFP가 좀, 리튬은 NCA, NCM. 예. 근데 이제 그 수산화 리튬을 만들 때 탄산 리튬을 또 바꿀 수, 그러니까 그거를 이 개량을 하면 네.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준대요. 근데 전환이 가능하다. 예, 그거를 에코프로 계열사가 기술을 좀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이 이런 걸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요새 리튬 가격이 좀 다시 중국에서 반등을 했는데 4월달 가격이 좀 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리튬은 그래도 어찌됐건 장기적인 공급은 계속 늘거든요. 어쨌든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그 증설을 하고 생산을, 예. 보급이 되니까. 그래서 리튬 가격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우하향은 할 거다. 근데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뭐 저기 아까 이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염호 중심으로 호수에서 이렇게 받아가지만, 이 호수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호수는 이게 계속해서 좀 무한대로 쓸 수 있나 봐요. 계속해서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증발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리튬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근데 경화명은 어쨌든 이제 광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빨리 할 수가 있대요. 네. 빨리 채취해가지고. 근데 염호용은 증발하는데 1, 2년 걸린대요. 시간이 오래. 그러니까 각각의 좀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포스코 그룹은 이걸 다 대처를 지금 해놨거든요. 어디든 다 받을 수 있게. 그 경암형은 지금 호주에 있는 호주 필바라 광산이라고. 예, 거기에 지분 투자도 해놨어요. 이제 염호는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 그래서 이제 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밸류 체인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에코프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는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맞아요. 이 계열사인데, 여기가 수산화 리튬 변환 사업을 국내에서 일단 현재까지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를. 그래서 에코프로의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이거 아닌가. 네. 이렇게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화 리튬이 좀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 탄산 리튬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고, 근데 포스코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계열사 중에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수산화 리튬 지금 변환 사업을 좀 준비 중에 있대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처럼 하겠다는 거죠. 한 다음에 전구체 회사가 있잖아요. 예. 전구체 회사에 넘겨주고, 전구체 회사가 또 뭐를 하죠? 양극재 회사에 또는 이게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네. 그게 굉장한 좀 강점이다. 지금 전구체 회사들이 그 주로 뭐 중국 쪽이 많다고 했는데, 예. 국내에서도 이제 전구체를 예, 활발히 지금 서로 투자하는 중국하고도 모양이죠. 뭐 조인트 벤처 맺고, 예. 또 에코프로는 계열사가 또 직접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LNF도 전구체 이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좀 이번에 LS랑 같이 하잖아요. 또.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수직 계열을 하려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튬에서 다시 전구체로 넘기고 예. 다시 양극재로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수직 계열화한다. 이거를 해야만 완성차도 좋아하겠죠. 예. 그 이제 중국 리스크를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업체와 아닌 업체 밸류에이션 격차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기업 중에서는 또 약간 새로운 기업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 OLED 회사거든요. 네. OLED 이제 거기 뭐 필름이라든가 부품사인데, 자회사 이녹스 리튬을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거 있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시를 냈어요. 아. 이게 이 회사는 지금은 아니고 25년까지 네. 요 설비 투자해가지고 2만 톤 정도를 만들어내겠다. 그럼 꽤 큰 규모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게 물론 우리는 모르죠. 성공 여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술력이 있으니까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2년 후에 이게 아마 결실이 나올 것 같아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번 좀 주목해보자. 그래서 한번 리튬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탑픽은 포스코 퓨처엠을 좀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BM,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좀 적혀 있으니까 한번 리튬 공부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2분기 실적 장세, 물론 삼성전자가 뭐 좋은 실적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상보단 양호했고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